뿌리로 번식하는 식물.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꽃이 피는데도 열매를 잘 맺지 않는 식물들도 있어. 또 꽃이 피기는 해도 피는 중 마는 중 하고 열매를 잘 맺지 못한 식물도 있지. 이런 식물들은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한 대신 다른 식물들보다 뿌리가 아주 튼튼하고 생명력이 강하단다. 또 아기 뿌리들도 쑥쑥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땅속에서 자기 영역을 마음껏 늘려갈 수 있지. 원래 개나리는 암나무, 수나무가 따로 있지만 암나무가 아주 드문 데다 열매도 잘 맺지 못해. 대신 덩굴줄기가 땅이 닿기만 하면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가족을 늘릴 수 있지. 개나리의 암꽃과 숫꽃. 암꽃이 술보다 길다. 숫꽃, 암술대가 수술보다 짧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 고구마도 꽃은 피지만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식물이야. 우리가 먹는 고구마는 열매인 것 같지만 사실은 뿌리야. 꽃이 지고 나서 맺힌 것만 열매라고 말하거든. 고구마 열매는 작고 동글동글한데 식물을 자주 관찰하는 아저씨도 몇 번 본 적이 없어. 고구마는 이렇게 열매를 잘 맺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는 뿌리로 가족을 늘려간단다. 식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은 엄마가 아기를 낳은 것만큼 아주 힘이 드는 일이야. 열매 하나를 맺으려면 온 힘과 정성을 다해야 하거든. 그런데 뿌리가 크고 튼튼한 식물들은 뿌리에도 영양분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열매와 뿌리를 똑같이 잘 보살피기는 힘들어. 결국 잘 맺히지도 않는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원래부터 튼튼했던 뿌리가 더 많이 뻗어가도록 힘을 쏟는 거지. 백합 집안의 식물들은 뿌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뿌리가 새알처럼 둥글둥글하게 생긴 것이 많거든. 이런 뿌리를 알뿌리라고 해. 알뿌리 안에는 영양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알뿌리들이 새로운 아기 뿌리들을 만들어낼 때 자기 몸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먹고 힘을 내지. 또한 엄마 몸에서 떨어져 나간 아기 뿌리들이 쑥쑥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듬뿍듬뿍 나누어 주기도 한단다. 상사화도 둥글둥글한 뿌리로 가족을 늘려가는 식물이야. 그래서 집안의 상사화를 키울 때는 뿌리를 쪼개서 심기도 해. 상사화는 여러 알을 살고 꿋꿋한 줄기로 어른 허벅지 높이까지 자라지. 잎은 봄에 길쭉하게 돋아나고 꽃은 여름에 피는데 꽃이 피기 전에 잎이 모두 말라붙어 버린단다. 이렇게 잎과 꽃이 따로따로 피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고 속으로만 그리워하다 상사병이 난 꽃이라고 해서 장사화는 이름이 붙여졌어.
장서의 꽃은 뜨거운 여름날 햇빛을 막아줄 잎새도 없이 기다란 꽃에 피어났다가 열매도 없이 시들어 버린단다. 하지만 열매가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는 않지만 땅 속에는 새로 난 뿌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땅속 줄기로 가족을 늘리는 대나무. 줄기에 마디가 있는 대나무는 땅속 줄기를 길게 뻗어 가족을 불려가는 여러 해살이 불이야. 땅속 줄기란 땅속에서 옆으로 뻗어나가면서 자라는 줄기를 말해. 이 땅속 줄기에는 땅 위의 줄기처럼 마디가 있는데 봄이 되면 땅속 줄기의 마디에서 새순과 새뿌리가 수없이 돋아나 가족이 갑자기 늘게 되지. 겨울에도 잎이 파란 대나무는 식물들 가운데에도 서도 성격이 아주 특이한 친구야. 이름만 들으면 나무인 것 같지만 대나무는 풀에 가까워. 줄긴 나무처럼 생겼어도 속이 풀처럼 텅 비어 있고 나이테도 없기 때문이지. 대나무에 나이테가 없는 건 키가 한꺼번에 빨리 자라서 몸이 굵어지지 않기 때문이야. 나이테는 나무의 몸이 자랄 때 옆으로 뚱뚱해지면서 생기는 자국이거든. 대나무의 꽃과 열매는 구경하기가 아주 힘들어. 왜냐하면 대나무는 보통 60부터 100년을 사는데 죽기 전에 딱 한 번 꽃을 피우기 때문이야. 대나무가 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꽃을 피우는지 그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아. 아마도 꽃을 피우는 것이 대나무한테 아주 힘든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 대나무 꽃은 초여름에 피는데 온 대나무 밭에 작은 밥풀처럼 생긴 노란 꽃이 수없이 피어난단다. 그런 뒤 벼 잎사처럼 생긴 열매가 맺히고 나면 대나무들은 노랗게 변하면서 시들시들 죽어가. 꽃을 피우느라 모든 영양분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야. 대나무 밭에 있는 대나무들이 다 함께 꽃을 피우고 다 시들어버리면 10년은 기다려야 다시 무성해진 대나무 숲을 볼 수 있단다. 제 생각에는 더 오래 살려고 꽃을 마지막에 피우는 것 같아요. 더 오래 살려면 꽃을 피우면 영양분을 다 써버리니까 꽃을 마지막에 피우는 거예요. 그게 저 생각이에요. 대나무가 꽃을 피우면 옛사람들은 나라에 큰일이 생길 거라고 여겨 걱정하기도 했어. 워낙 보기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지. 하지만 가까운 곳으로 줄기를 뻗어가며 사는 대나무는 그때가 새로운 기회란다. 비록 원래 대나무 숲은 죽어 없어지더라도 씨앗이 날아가 떨어진 새 땅에는 대나무에 얼리고 연한 싹, 즉 죽순이 올라와 금세 푸르른 숲을 이룰 테니까. 열매와 씨앗 들여다보기. 열매일까? 씨앗일까? 콩은 열매일까? 씨앗일까? 밤은 열매일까? 씨앗일까? 정답은 둘 다 씨앗이야. 강낭콩이 들어있는 콩구두리는 열매이고 깍지를
까고 나온 강낭콩은 씨앗이지. 마찬가지로 뾰족뾰족한 가시가 달린 밤송이는 열매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밤알은 씨앗이야. 흔히 열매로 착각하기 쉬운 은행도 사실 씨앗이란다. 그러니까 씨앗을 아기라고 치면 열매 씨앗들이 자라는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지. 열매라는 이름은 열리다 라는 말에서 나왔어. 식물들의 열매는 생긴 새가 그야말로 가지각색이야. 사과처럼 둥글둥글한 것도 있고 솔방울처럼 우툴툴한 것도 있고 박주가리처럼 길쭉한 것도 있고 밤송이처럼 가시가 달린 것도 있어. 또 민들레처럼 보송보송한 솜털이 뭉쳐있는 것도 있지. 열매 모양이 이렇게 다 다르다 보니 씨앗 모양도 제각각이야. 씨앗들이 태어난 모습은 우리가 태어난 것과 비슷하단다. 우리는 세상에 나올 때까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주머니에 살아. 이것이 자궁인데 자궁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아기를 길러주는 집이라고 할 수 있지. 식물의 아기인 씨앗들도 암꽃에 달린 아기 주머니에서 자라는데 암꽃 속에는 아기 주머니 같이 생긴 씨앗들의 방이 달려 있어. 이것을 씨방이라고 해. 암꽃이 꽃가루를 받아 수정을 하며 암꽃 속에 있는 씨방에 작은 생명이 생겨나게 돼. 이 씨방이 점점 자라서 열매가 된 거지. 엄마 식물은 열매가 잘 익을 때까지 포근히 품어주고 열심히 먹여주면서 정성을 다한단다. 이렇게 해서 열매가 완전히 익어 껍질이 벌어지면 그 안에서 씨앗들이 나오게 돼. 씨앗은 아주 작지만 귀중한 생명이란다. 씨앗 속에는 엄마 아빠 식물의 원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거든. 열매와 씨앗의 머리와 엉덩이. 열매와 씨앗은 둥글둥글, 길쭉길쭉, 납작납작, 울퉁불퉁 그 모양이 가지가지이지만 머리와 엉덩이로 구분할 수 있는 점은 모두 같아. 머리와 엉덩이가 따로 있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밤알의 엉덩이는 뾰족한 곳일까? 둥그스렁한 곳일까? 정답은 둥그스름한 곳이야. 그러니까 둥그스름한 곳에 싸고 있는 깍정이는 밤알의 모자가 아니라 엉덩이에 걸친 팬티 같은 거란다. 어느 쪽이 씨앗의 머리인지 알아내려면 새싹이 어느 쪽을 뚫고 나오는지 보면 돼. 씨앗은 늘 머리 쪽부터 갈리거든. 밤알이 밤송이에서 나올 때도 똑같아. 밤송이가 다 익어 쫙 벌어졌을 때 들여다보면 뾰족한 머리가 먼저 보인단다. 그리고 깍쟁이 팬티를 입은 엉덩이는 밤송이 바닥에 붙어있지. 그러면 깍쟁이 팬티도 안 입은 사과의 배 같은 열매는 어떻게 머리와 엉덩이를 구분할까? 이런 열매들은 암꽃이 떨어져 배꼽처럼 생긴 곳이 있는데
바로 열매이고 머리이고 길게 꼭지가 다른 곳이 엉덩이야. 그래서 예의 바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제사상에 과일을 올릴 때 꽃이 떨어진 쪽이 위로 오게 놓으셨단다. 조상님께 과일 엉덩이부터 드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 암꽃이 숫꽃으로부터 꽃가루를 받으면 암꽃이 달려있는 꽃대 쪽에 열매가 달리게 돼. 꽃대에는 물과 영양분을 빨아 올려주는 대롱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열매는 여기서 물과 영양분을 받아먹으며 쑥쑥 자라. 자기 할 일에 나한 암꽃은 열매 머리에 백복 같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시들어 버리지. 씨앗들의 인큐베이터. 씨앗들을 품고 있는 열매 인큐베이터는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단다. 엄마의 마음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두 똑같아. 엄마 식물은 아직 어린 씨앗들이 아무 탈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정성껏 씨방을 만들어주지. 열매는 모두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 맨 밖에 트인 벽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끄떡껍질만큼 튼튼해. 밤나무 열매인 밤송이같이 겉껍질에 아예 뾰족뾰족한 가시가 달린 것도 있어. 가지가 달려있으면 새들이 날아와서 조아 먹을 수가 없으니 걱정 없지. 이렇게 튼튼한 바깥벽 안에는 푹신한 이불 같은 속살이 들어있어. 그리고 맨 안에는 얇고 부드러운 속삭이개가 있어서 이런 씨앗들을 포근히 감싸준단다. 사과 같은 과일을 먹을 때 속 모양을 잘 살펴보면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어. 열매 가운데 나무에 달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과일이라고 해. 그래서 엄마 식물이 풀 종류인 수박이나 딸기는 사실 채소라고 불려야 하지. 사과는 빨간 겉껍질이 바로 외가피야. 사과 껍질을 벗겼을 때 나오는 새콤달콤한 속살은 중파피이고 속살을 다 발라먹은 뒤에야 나오는 못 먹는 부분이 바로 씨앗들의 속삭여인 뇌과피란다. 사과는 약 100여 년 전 외국에서 들어온 과일인데 우리나라에
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사과가 있단다. 바로 능금이야. 사과나무와 능금나무는 생김새가 아주 비슷해. 하지만 능금은 아기 주먹만큼 조그맣고 맛도 사과처럼 새콤해. 씨앗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아주 어린 씨앗들이 다 자라면 열매 인큐베이터에 문이 열리기 시작한단다. 드디어 열매 안에 들어있던 씨앗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된 건지. 하지만 여전히 바깥 세상은 씨앗들에게 너무나 위험한 곳이야. 새가 날아와서 씨앗을 콕콕 쪼아먹을 수도 있고, 다람쥐가 와서 날름 집어갈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게다가 씨앗들은 새싹이 될 때까지 콜콜 잠만 자야 하거든. 그래서 엄마 식물이 준비할 선물이 있는데, 바로 씨앗들에게 입힐 부드러운 껍질 옷과 잠자면서도 먹을 수 있는 배젓 도시락이야. 배젓이 없는 곰과 식물에는 떡잎 도시락을 싸준단다. 씨앗들이 나중에 싹을 틔울 때 먹고 힘이 낼 수 있도록 영양분을 듬뿍 담아 만든 맛있는 도시락이지. 또 엄마 식물은 씨앗들이 열매 밖으로 나올 때쯤이 되면 씨앗들에게 부드러운 속껍질과 조금 두툼한 겉껍질도 입혀준단다. 우리가 먹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사실 씨앗들이 먹을 영양분인 거야. 참깨와 들깨를 꾹 눌러서 짜면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엄마 식물이 씨앗들에게 기름을 넣어주는 것은 조금만 먹어도 힘이 많이 나기 때문이야. 엄마 식물은 그 밖에도 우유와 비슷한 단백질, 밥과 비슷한 탄수화물도 챙겨서 넣어준단다. 이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몇 년 묵은 씨앗들도 싹을 틔울 수 있는 거야. 심지어 전라남도 대원사에서는 2000년 전 그 진흙 속에 묻혀있던 영국 지약이 최근에야 발견되어 싹을 틔운 일도 있단다. 씨앗들은 싹을 틔우기 전에 잠에 빠져 있지만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여 춤을 추고 있어. 감 씨앗처럼 커다란 씨앗을 쪼개보면 안에 수저처럼 생긴 새싹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생명의 모습이지. 이 수저의 동그란 곳은 나중에 잎이 되고 길쭉한 자루는 줄기와 뿌리가 되어 자란단다. 끝.